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만약에 전세 계약을 무려 10년 보장해 준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세입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까요? 자,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10년 전세 보장,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 12일 민주당에서 20대 민생의제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전세계약 10년 보장입니다. 지금 이제 2+2잖아요. 그런데 무려 5 번에서 10년간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전세 10년 보장 정책 두고 부작용 임차인의 부메랑으로.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 임대인, 또 정치권에서. 자, 전세 관계 10년 동안 제안해 국힘에서는 전세시장 붕괴시키려 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10년 동안 임차인 입장입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좋을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 집인데 10년 동안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면. 오늘은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전세계약 10년 보장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 얼마나 될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정확히 3.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짧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너무 짧다. 이건 임대시장 불안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세계약 10년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 세입자들 평균 몇 년 살까요? 대체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꺼낸 카드가 바로 전세계약 10년 보장입니다. 자, 현재는 어떻죠? 현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2년을 계약하고 임차인이 추가로 2년 더 산다고 하면 4년 권리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정적 거주가 보장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먼저 남겨주시고요. 규제의 역서이라고 하죠. 예상되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모아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10년 보장. 10년 참 긴 세월이죠.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기인데 이거를 보장해 준다. 자, 이거에 따른 부작용 무엇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 왜곡입니다. 시장 왜곡. 만약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면 전세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전세로 주고 10년 동안 집을 묵혀놔야 된다고 하면 전세로 줄 일이 없겠죠. 대체로. 그렇게 되면 대부분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그러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월세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져가고 있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상근 서강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집이라는 건 개인의 사유 재산인데 정부가 이를 무려 10년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면 시장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 전세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상되는 두 번째 부작용, 바로 임대료 급등 우려입니다. 자,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할까요? 집주인들은요, 장기 계약 꺼리게 되겠죠. 월세로 주거나 아니면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초기 계약 시점에서 10년치 임대료 한 번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5천짜리 전세라면 10년 후 예상되는 가격까지 미리 반영해서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유선종 건국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전세값이 급등하는데 만약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집주인들이 한 번에 몰아서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모 신문에서는 벌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세 10년 보장한다고? 자, 그러면 전세값 또 치솟을라 불안하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세 번째 예상되는 부작용, 바로 임차인의 주거 환경 악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10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리고 또 10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을 고치거나 개선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별로 안 해줄 겁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10년 동안 좀 더 낡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죠. 결국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전세 물량 감소는 확실히 될 겁니다.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적다 보면 결국은 월세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매달 월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제도 때문에 임대료가 급등하게 되고, 또 이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 어떨까요?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국토연구원에서요, 성인 2,000명에게 여쭤봤습니다. 현재 2년 플러스 2년, 4년 보장 임대차 계약 방식 유지하자는 의견 얼마나 될까요? 34%, 54.1%, 75%.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걸 보면 과반 이상이 현재 제도 2년 플러스 2년 이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거는 임대인, 임차인 구분 두지 않고 조사를 한 거고요. 무주택자, 이분들은 임차인이 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게 좋냐? 여쭤봤더니 무려 54.5%. 이거보다 높았어요. 무주택자들도 임차인 입장인데 현대 제도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10년 장기 계약보다 현재 4년 제도를 더 선호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임대차 입법 때문에 4년 만기 도래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규제의 역설입니다.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공급을 줄이고 결국은 전세 물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의 사례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뉴욕시 사례입니다. 여기도 임대료 제한 정책을 폈어요. 임차인을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건물주들이 차라리 나 공실로 두겠다 라는 사례가 급등하면서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정책이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죠. 자, 전문가들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할까요? 민간 시장만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월세로 전환하든가, 그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든가 공실로 남겨두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안정적인 주거 공급, 즉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싱가포르의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요, 전체 주택의 약 80%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주거 안정성이 높고 또 임대료 상승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싱가포르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또 기존 민간 시장과 조화를 잘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 10년 보장 정말 필요할까요? 아니면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댓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죠.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쉽진 않죠. 세입자를 보호하면서도 집주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규제는 칼과 같다. 잘 쓰면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상처를 남긴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